네, 현재 시간 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제 바람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코스닥이 지금 4.2%까지 급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실 중요해 보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제 눈을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도대체 오늘 시장 왜 이런 겁니까? 대표님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나온 악재는 없는데 그냥 그 악재가 또 공포를 몰아오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냥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을 저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을 해야 되는 현실인 것 같고요. 네. 약세장의 특징은 반등 좀 나오지 않나, 저도 오늘 솔직히 좀 기대했거든요. 네. 나오지 않나 싶어도 그 또 빈틈을 타서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 공격, 그에 따라서 또 레벨 다운, 약간 또 횡보 나왔다가 또 하락. 네. 이게 약세장의 공식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쪽은 특히 보고 있으면 중국은 괜찮거든요. 특히 다른 나라들도 한 1%대 하락인데 한국의 고질적인 뭐 신용이나 여러 가지 수급 문제가 같이 복합되면서 나오곤 있는데 그래도 참 이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불끈불끈 나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외국인들은 저희와 다르게 뭔가를 더 보고 있다는 사실들이 이게 좀 더 눈길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많이 빠진 만큼 되돌림도 없을 정도로 급하게 하락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물론 급하게 밀렸으니까 반등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 폭이나 그 언제란 거에 대해서 전혀 담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현금 비중 없이 그대로 몸으로 맞는 것과 현금을 좀 갖고 대응하는 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려운 만큼 좀 관리를 더 잘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주식시장에서 맞서는 사람이다 보니 완전히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리 아니야? 이게 답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의 심정이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그 안에서 눈에 띄었을지는 첫 번째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상황실입니다. 세아 메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덕분에 라고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지난번에 이제 7,300억 원 투자 발표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이 시장 안에서 빨간불을 좀 켜주고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세아 메카닉스였는데 왜 같이 올랐는지 급등의 배경 그리고 이 LG엔솔의 투자와 함께 주목받았던 종목의 특징들 좀 짚어주시죠. 네, LG 쪽과 관련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하는데 네. 다른 때 같았으면은 상장주가 이렇게 나오지 어떤 전면에 나오지 않았었다고 하게 되면 뭐 나라 M&D 뭐 전통적으로 LG와 관련 있는 회사들 이게 좀 더 움직였었던 걸로 추정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또 약간 시장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 회사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고 그러죠. 네. 이 주물, 주형, 주조 이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LG전자 쪽의 1차 협력 업체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 TV 예전에는 원래 TV 거치대 이렇게 주물로 만드는 것 쪽에 강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 ESS 관련된 부품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또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 관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엔드플레이트라고 하는 2차 전지의 어떤 경판이라고 하죠. 이쪽을 개발을 해서 혹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같은 이 회사도 연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 부분은 실적 좀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네. 네. LG엔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세아 메카닉스도 급등을 했고 오늘도 급등을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상승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하락인데 그럼에도 지금 하락하고 있음에도 시장 대비는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뭐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2차 전지 소재주에서 상대적으로 버티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왜 국내 증시 안에서 이 하락장 안에서 반도체도 무너져 다른 성장률도 무너져 실적주 가치주도 무너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가 상대적으로 버티는 이유를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도 그러면은 혹시 시장이 좀 반등하면은 그때는 또 하락 신호 나오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게 더 불안합니다. 버티고 있는 게 더 불안한.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어느 정도 실적 잘 나오는 회사들도 어느 정도 견조했고, 근데
그러다가 시장 하락하다 보니까 한 하루 이틀 만에 20~30% 금방 빠지는 게 지금 현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버텼던 종목마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란 또 생각도 들다 보니까 지금은 지금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앞으로의 증설 막 해놓고 그에 따라서 성장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단계들 다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네. 혹시나 또 시장에 만약에 여기서 2차 전지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시장의 하락폭은 또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제적인 차원 쪽에서도 너무 지금 대응하시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장 흐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오히려 비중 좀 크신 분들은 좀 줄여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상황 쪽에서 2차 전지가 그래도 숨통을 틔워주는 대표적인 쪽이야라고 견고한 추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기보다 이쪽도 한번 출렁이게 되면 다음 자리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좀 이제 타이밍을 좀 늦춰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민수 대표님은 지금 이 약세장에서 2차 전지 소재가 버티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안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차근차근 매도 타이밍을 노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세아 메카닉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지 한 줄 평과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네, 세아 메카닉스는 비쌉니다.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아직 보여준 건 없는데 네. 보여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게 되면 네. 지금은 파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도 한 영업이익 보니까 40% 정도 증가하면서 한 78억대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시총이 벌써 2천억대입니다. 그러면 물론 2차 전지 쪽은 다 비싸니까 나도 괜찮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아직 어떻게 보면 부품 쪽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나오는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나오는 부분들이 그대로 이어갈까?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또 쌍고가 비슷한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은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 1만 원대 근처 부분이 쌍고가의 고점인 상황 쪽에서 이 부분은 이제 저항으로 나타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은 관리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밸류 부담이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따라서 슬슬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추격 매수는 약세장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지금 시장 안에서 그나마 버텨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잘 나가던 S-오일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8주 만에 하락한 거라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유가가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네. 이제는 좀 올랐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죠. 그동안 오른 자산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 쪽에서 유가 계속 갈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생각 쪽에서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위축되겠죠. 그럴 가능성의 변화가 들어오면서 유가가 또 급하게 밀렸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어떤 유가가 급하게 하락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하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기 위해서는 유가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 네. 근데 조정을 받는 패턴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급하게 뭐 한 10%씩 뚝뚝뚝 떨어진다. 이거는 시장에 정말 안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가 본격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유가가 대변돼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게 되면 이거는 유가뿐만 아니라 주식 지금도 안 좋은데요. 네, 주식시장 전반적으로도 안 좋은 신호 같고요. 근데 반대로 하향은 하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점진적인 하향세를 보이는 모습들로 봤을 때는 어떤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큰 이상보다는 어느 정도 그동안 올라온 유가에 대해서 반응이 나온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은 급한 하락은 시장에 절대 도움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으로서 빨리 유가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천천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천히 완만하게 떨어지는 네. 게 아니라 급격하게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또 경기 침체의 증상 신호로 보면서 시장이 더 불안해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유가 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김민수 대표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유가가 너무 높으면은 사람들이 뭐 운전할 것도 안 한다던가 뭔가 유가 사용을 줄이거나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데 곡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곡물가 하락과 유가 하락의 폭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유가 상승이 그럼 이제는 좀 멈출 신호가 보이는 건가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네. 어느 정도 또 하락하게 되면 지금 징후를 봤었을 때
유가가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유가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다들 그 원유를 시추하고 그리고 원유를 다 캐내러 다 움직여야 되겠죠. 하고 싶은데 허가를 안 해줍니다. 네. 왜냐하면 ESG 관련된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걸리는 상황들이고요. 또 기존에 보통 저희가 얘기하기를 뭐 산유국 같은 경우는 워낙 뚫으면 다 기름이 나오는 줄 아는데 산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증산을 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도 여기 말고 또 다른 쪽을 뚫어야 되는데 그쪽 가서 뚫을 때 바로 여기 뚫으면 기름이 펑펑 나오는 이런 게 아니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또 탐사와 시추 과정들을 같이 겹치면서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나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또 산유국 자체가 우리도 증산한다고 하고 싶어도 증산을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요즘에 미국의 휘발유 재고 보셨습니까? 이게 더 무섭습니다. 계속 떨어져서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경우는 또 원유가 아니라 정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네. 근데 미국의 대표적인 정제 시설 같은 경우는 내용 연수가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LPG부터 이렇게 납사 그리고 휘발유 이렇게 쭉 나오는 과정들이 제대로 정제가 고도화된 설비 쪽으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가동률이 100%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좀 있는 상황으로 좀 벌어져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또 중국이 리오프닝이 들어가는 수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급하게 떨어질 요인보다 그래도 견조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유가의 흐름보다 정제 시설이 이제 가장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정제 시설 기준으로 봤을 때 5위 정도 됩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네. 그런 거 다 잘합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식을 참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글로벌 정제 시설 관련된 쪽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국가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좀 빠져나오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정제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 중국 그리고 그 나머지 국가들이 가동률 100%를 올려도 그렇게 되면 원유에서 추출되는 이 여러 가지 품목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정제 마진에 반영이 될 텐데 네. 유가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정제 마진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쪽이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염두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실제로 소비가 줄게 되고 그럼 우리가 무언가 가전을 사든 무언가 사는 그 소비력이 줄어들겠죠. 사실 이런 모든 것에는 다 유가가 또 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경기 침체, 그럼 유가 하락 이렇게 SO일이 오는 입장을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하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SO일에 대한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오늘 일단 유가가 8주 만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SO일도 같이 밀렸는데 리포트를 보면은 2분기 실적까지 혹은 뭐 올해 역대 최대 이익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거든요. 보유자분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FM 가이드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SO일이 올해 3조 5천억 얘기를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도 작년보다 깜짝 성장한 수치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상반기에 3조 5천억이 나오겠는데요. 아, 이 추세라면요? 예. 그래서 근데 물론 시장은 그래도 유가를 바라보면서 또 피크아웃이란 논리 가지고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좀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초점을 맞춰보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가가 급하게 하락만 하지 않으면 여전히 SO일의 기회는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정유업체들에서 한 11만 원대에서 한 10만 5천 원대 사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매수 기회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은 올해 배당이 8,500원 나온답니다. 네. 그런데 SO일 우선주는 한 9,000원 정도 나오겠죠? 500원 더 주고. 네, 그러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얼마를 수익률이냐라고 한 거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10 몇 프로대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 정도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공격적이라고 하게 되면 SO일 우선주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흐름들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오늘의 유가 하락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궁금하셨는데요. 단기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쭉 하락하기보다는 살짝의 조정 이후 다시 견고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SO일이 이 가격대까지 온다면 매수 기회 수가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상황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물가 충격에 LG전자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값은 오르고 지갑은 닫히고 이 수요 침체 공포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국내 증시 대부분의 주식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모두 좀 위태로운 상황인가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LG전자를 10만 원대 초반에 손절 얘기를 드렸다가 모 방송에서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그때 말씀드렸던 논리가 그거였거든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누가 가전 사겠느냐 이 논리죠. 왜냐하면 지갑들이 다 닫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 자체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즉 LG전자의 상품 구성을 볼 때 P 곱하기 Q에서 이제 C를 빼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전제품 가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서요. 그런데 그것만큼 수요가 받쳐주겠느냐? 안 받쳐주겠죠. 거기다 코로나19 때 또 많이 바꿨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많이 줄었겠죠. 거기다가 비용들이 이제 문제인데 비용들이 줄었을 리가 있을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물류비, 인건비 다 올랐죠. 그러면은 실적에 대해서 지금 2분기 보니까 한 8천억, 8,800억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2분기 실적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1분기 때 나왔던 게 1조 8천억 가까이 나왔던 거는 약간 특허류 관련된 부분이 일회성이냐, 2분기는 또 있겠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중국 봉쇄 현상에 대해서 LG전자의 실적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솔직히 중국이 봉쇄되다 보니까 나 이런 때 가전 좀 바꿔야지 그러면서 수요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요가 LG전자 거였겠느냐, 아니면 중국의 하이얼 거나 중국 브랜드였겠거냐,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봉쇄가 실적에는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생각보다 8,800억 정도의 수치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리포트는 뭐지? 눈에 띄는 리포트가 있는데요. BNK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LG전자 가전 교체 수요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저점 매수 전략을 권유한다. 라는 리포트가 있는데 내용을 그래서 좀 훑어봤어요. 네. 제목이 너무나 이 무슨 내용이지 하고 훑어봤더니 최근에 뭐 LCD TV보다는 OLED TV로 늘어나면서 가격도 증가하고 있고 물론 약간의 교체를 하긴 했지만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정기적으로 그 교체를 하면서 그 수요 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간이 좀 짧아졌기 때문에 계속 교체 수요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빠지면은 매수해야 된다라는 게 그 리포트의 주요 골자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TV를 뭐 2년 만에 바꾸시나요? 저희 집은 한 15년 만에 바꾸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거의 10년 넘게 있다가 바꾼 것 같은데 그럴 정도의 교체 수요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핸드폰처럼. 그렇죠. 핸드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하나 주목할 부분들은 어차피 LG전자가 가는 거는 성장 동력은 전장입니다. 네. 전장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쪽이 이제 조금 숨통이 튀어서 공급 부족에 대해서 좀 완화되는 기조가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LG전자를 끌 거는 전장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게 아직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더 내려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확인되는 순간은 바뀔 수 있는데 근데 당장은 실적에 대한 위축, 가전에 대한 위축을 또 걱정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먼저 보고 확인되는 어떤 전장 쪽의 속도가 나는 거 보고는 그 다음엔 재평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란 관점 쪽에서 특히 많이들 그런 얘기합니다. LG전자나 SK하이닉스도 그런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거의 앵무새처럼 하는 얘기가 그거죠. PBR이 1배, 뭐 PBR 0.9배. 네, 맞아요. 지금 LG전자도 10만 4천 원이 주당 순자산이 10만 4천 원인데 네. 거기서 많이 괴리가 벌어졌다고 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아마 조만간 또 리포트가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 기회다. 근데 아직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주가는 EPS와 PR인데 지금 현재 PR 관점 쪽에서 그동안에 받았던 게 이제 어느 정도 하향되면서 주가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EPS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PR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흔들리는 여부들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지금 시대에 약간 그렇게 맞지는 않다.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리포트에 대한 의견도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LG전자에 대해서는 빠진다고, 하락한다고 매수할까? 이것에 대해 의구심이 붙는다라는 의견이시거든요. 그럼 LG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 보유자들도 좋고요. 또 신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전략도 좋습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 동력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가정 가지고 LG전자의 실적은 주가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라고 보시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95,000원대가 저항 같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해야 될 텐데 아직 확인이 안 된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긴 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규 매수는 좀 기다려 보시고요.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여부들까지 확인하고 특히 이런 대형주는 네. 저점에서 잘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맞아요. 가장 좋은 거는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회복세 확인하고 조금 늦게 이런 약세장 쪽에서는 그게 더 낫다고 보여지면서 지금은 현금을 아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주가 보면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장 동력은 지금 가전이 아니라 전장이다. 이 모멘텀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심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의 도움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